함수. 함수 파트는 기본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뭐 가볍게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함수가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랑 뒤에 이제 나오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랑 잘 구분을 해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정확하게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y는 x만 뒤바꾸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함수값을 하나씩 가질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 2, 3, 4. 대표적으로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원소 두 개는 대응이 되는데 어느 하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또 두 번째는 함수값 하나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y값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우리가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씩 있죠, 막. 그럼 이런 거는 원의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형이라고 부르죠, 도형. 그래서 이런 거는 대표적인 함수가 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함수 x. 그게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 여기서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얘도 정의가 되고 뭐 3은 4로 가자.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고 칩시다.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를 반대로 다 돌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된 거예요. 관계를 반대로 바라보는 거야. 근데 반대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은 어떻게? 얘는 지금 정의역이 대응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함수값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지, 그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1대1 함수일 것. 1대1 함수가 뭐였냐면 하나의 함수값, 그러니까 하나의 y값은 하나의 x에서만 대응이 됐을 것. 즉 함수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없는 거지. 대표적인 1대1이 아닌 경우가 예를 들면 3으로 두 개가 대응이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함수 측면에선 상관이 없죠. 함수값이 중복이 되더라도. 근데 역함수가 돼버리면 3에서 x가 두 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표현상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다. 즉 서로 다른 x값은 다른 함수로 대응이 되라. 다른 값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대우 명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2면 2이다. 사실 대학교에서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반드시 x1, x2는 서로 같아야 된다. 둘 다 1대1 함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1대1 함수 표현이 이거는 이제 1대1 함수의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 있지. x1보다 x2가 크면 이면 뭐 fx1보다 fx2가 크다. 2이다. 요게 이제 증가함수였거든.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1대1 함수라는 거야. 왜? x1보다 x2가 크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어쨌거나 크다는 건 다르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고 1대1 함수는 다 모두 요걸 만족합니다. 이런 건 이제 어떤 예시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것.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걔를 역함수를 갔을 때 이제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게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였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 바로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뭔가 미지수를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어떤 그래프를 뭐 그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다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뭐 대충 알죠? 어차피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함수 중에 사실 후반부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함수 파트에서 유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가 있고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수함수와 항등함수가 뭘 말하는지는 당연히 알 거야, 그지? 근데 이 단원에서 상수함수와 항등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과 우리 이후에 이제 상수함수라고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상수함수들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되게 다르냐면 이쪽에서는 유형적으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정의역이 핵심이에요. 정의역. 정의역이 중요하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냥 딱 요때만 나와. 그냥 뒤에서 나올 때는 어차피 정의역이 막 제한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 자, 일단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면 너네는 어떤 함수가 떠올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뭐 y는 k 이런 함수가 떠오르죠. 그죠? 자, y는 k는 당연히 상수함수야. y는 k는 어떠한 정의역에서 상수함수냐면 실수 전체에서 상수함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3.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근데 정의역을 마일 그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 정의역을 마일과 1로 제한을 하면 f-1도 4고 f1도 4고 그렇다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일정한 함수값이 나오게 돼 있다고. 즉 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전혀 상수함수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수함수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어떤 형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했을 때 상수함수가 되니 혹은 항등함수가 되니 그게 이쪽 유형에서 되게 좀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하면 너네가 생각하는 거는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함수값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y는 x라는 함수 자체도 항등함수인 거는 맞아. 근데 꼭 y는 x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고 내가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정의역을 다시 0이랑 1로 제한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0은 0이고 f1은 1이란 말이야. 그러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됐지, 그지? 즉 결과물 자체는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과 y는 x의 교점이 0이랑 1이잖아. 즉 정의역에는 0 또는 1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0, 1 이외의 원소가 들어가는 순간 항등함수가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그럼 이제 2의 제곱 빼기 1 해서 뭐 3개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를 묻는 문항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상수함수도 있고. 얘는 뭘로 하겠어? 얘는 y는 ky의 교점을 가지고 하겠지.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렇게 해서 교점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해놓고 다음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가 뭐 3개, 그러니까 뭐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얘가 이제 너랑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자기 어떤 일정한 값, 모든 함수값이 일정한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 딱 들어간다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을 벗어난 원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 경우 안에서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괜찮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단원을 벗어나고 나면 그냥 y는 k와 y는 x가 각각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를 뜻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1대1 대응 설명했고 합성함수로 갑니다. 자, 실제 이쪽에서 가장 나중에까지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예요. 합성함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합성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이제 두 번을 서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건데 f 합성 g x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고 합시다. y에서 z로 대응을 시킬게요. z 이게 f, g. 자, f 합성 g라고 한다면 처음에 대응되는 게 f가 아니라 g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f죠. 속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gx 먼저 계산하고 gx를 fx에다가 집어넣는 구조. 그래서 보시면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gx의 치역이 있거든. 의 치역. 너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fx의 정의역에 속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내가 fx라는 함수가 자 1, 2, 3에서 4에서 뭐 1, 2, 3, 5로 대응되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 자, 이렇게 대응된다 칩시다. 근데 gx가 1, 2, 3, 4, 5 돼서 뭐 1은 2로 가고 너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5가 원래는 6으로 함수값이 6이래.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gx의 치역이 2, 3, 4, 6이기 때문에 6이라는 원소는 fx의 정의역이 없으니 당연히 너는 함수값이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없다고. 무조건 이 fx의 정의역 안에 gx의 치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5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데로 오든가 뭐 2로 올까?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를 보시면 여기서 가고 이쪽에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함수를 합성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지만 뭘 굉장히 많이 출제하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 합성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보통 이쪽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연속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이제 딱 정해진 유한계의 원소를 정의역, 치역으로 갖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있습니다. F 합성 fx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fx 해결이 있고 f 합성 fx는 x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데 요런 형태에서는 fx를 치환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는 t. 그래서 fx는 t를 해결하고 그거를 만족하는 t 값들이 나오면 또 다시 겉에다가 fx에다 또 t1, t2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서 예컨대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ft는 t니까 여기서 t 값을 구하려면 변수 요 t 값을 구할 때는 fx는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얘네가 이제 같게끔 t와 t.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긋는다고. y는 x를 그으면 교점이 만들어지죠. 자, 요 교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좌표를 구한 거냐면 ft가 t가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한 거예요.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t는 사실은 fx였기 때문에 fx 입장에서는 알파가 돼도 되고 베타가 돼도 되고 감마가 돼도 된단 말이야. 근데 애시당초에 y는 x 위의 점이라서 좌표 자체가 감마, 감마 뭐 베타, 베타, 알파, 알파가 되지, 그지? 그래서 만난 교점에서 가로로 긋는다고 이렇게. 가로로 긋게 되는 이 선분들이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교점이 여기도 있지만 이런 데서도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실근이 5개가 되는 대표적인 합성함수 방정식 문제이고 요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자, fx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내가 불러볼게. 이렇게. 그리고 fx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베타라고 불러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f 베타가 알파고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f 알파가 곧 베타가 되고 f 베타가 알파인 거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알파 베타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자체가 알파, 베타와 베타, 알파를 지나는 fx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난다는 게 중요하고 얘네는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y는 x 대칭이 아니죠. 요거는 그냥 y는 x, y 교점을 찾고 나머지 교점들은 가로로 그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게 y는 x 대칭이야? 그렇지 않지, 그지?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둘 중에 하나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씩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y는 x 위의 점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이건 이제 알파 베타가 같을 때, 알파 베타 같을 때이면 요게 이제 역시 요 합성함수의 실근을 풀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근데 애초에 f 합성 fx 는 x가 fx가 원함수 f의 역함수인 것과 비슷한 상태지, 그지? 왜냐면 언제가 이게 가능하냐면 f 합성 f의 역함수 x는 항상 x지, 그지? 이게 원래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역함수가 없어도 풀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돼. fx를 예를 들면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이 그림을 대칭을 시켜. 대칭을 시킨다는 거는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이 한 요 정도로 가겠죠. 요 점은 한 요 정도로 가겠죠.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볼록. 그리고 얘는 헷갈려. 요 점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고 맞나?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y는 x에 대칭인 거 보이죠? 그래서 교점이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만들어지는 거 보여?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보이니? 이런 거? 얘네가 딱 y는 x 대칭인 형태인 거예요. 근데 알파, 베타, 여기가 베타, 알파. 이런 거는 이제 각각 y는 x 위에 있으니까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두 가지예요. f 합성 fx 는 fx랑 f 합성 fx 는 x랑 요거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인 거고 비슷한 요 표현과 관련해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너가 되도록 하는 fx의 함수 개수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게끔. 그러면 일단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모든 원소가 어떻게 가면 돼? 자기 자신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런 거 괜찮아. 그지? 자기 자신으로 가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교차되면 여기서 다시 교차되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갔어? 3은 3으로 갔지. 2는 2로 갔지. 1은 원래 1로 갔고. 그러니까 얘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이 교차되는 쌍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몇 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한 번 합성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합성된 것도 있어. 이건 약간 뇌절인데 3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2개짜리 정도만 아시면 2개짜리는 뭐밖에 없다?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한 번 서로 교차가 되거나. 이게 y는 x 대칭인 거지 사실은. 서로 교차가 된다는 것 자체가 a, b가 되면 ba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쌍으로 존재해요.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모두 가는 거 1개. 그 다음에 짝을 짓는다면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3C2가 되겠죠. 3가지가 있다. 3C2. 4개가 나온다. 자,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3개가 아니라 좀 많이 가보자. 여기에 6개가 있어. 근데 역시 같은 조건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까? 첫 번째. 모두 자기 자신을 대응되는 경우 있겠지, 그지? 그게 한 가지. 두 번째는 6명 중에 한 쌍만 커플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C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6명 중에서 2쌍의 커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2쌍의 커플을 골라야 되잖아. 그럼 내가 예컨대 이렇게 둘을 골랐어. 그리고 얘네를 골랐어. 그러면 1, 2가 커플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교차되겠다는 얘기고 5, 6은 이렇게 교차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두 쌍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골라야 돼? 6시 4 하면 돼 그냥? 아니지 않아? 4명만 골라놓는다고 누구랑 짝이 되는지가 정해져? 그렇지 않지. 실제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이름이 뭐다? 이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부른다고. 둘 하나로 분할하고 싶은 거야. 2, 2, 1, 1 기억나? 경우의 수 까먹었어? 집합의 분할이라고 해. 집합을 정의역을 분할을 하고 있잖아. 둘 하나로.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해? 200분의 1? 200분의 1 어디다가? 200분의 1 마지막 것만 기억나네. 자, 처음에 6C를 골랐어. 그럼 4명이 남았지. 다시 4C를 골라. 그리고 원래는 2C1과 1C1까지 하고 2팩이 되겠죠? 2팩. 왜? 2개씩 같으니까. 2개. 더하기. 이번에는 커플이 셋일 수 있잖아. 모두가 커플. 그러면 6C, 4C, 2C, 마지막에 3팩. 왜 3팩이야? 둘이잖아. A, B, C, D, E, F 고른 거랑 C, D, A, B, E, F 고른 거랑 E, B, C, D, E, F, C, D, A, B 고른 거랑 이런 것들이 다 같다고. 걔네끼리 서로 3명이 자리를 바꾸고 3커플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된다고. 3팩 나눠줘야 된다. 집합 분할 다 까먹었네. 돌아버리겠네. 이게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쪽이 다 맞물려 있어요. 이거 같이 복합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함수의 개수 문제 다 틀려요. 이거 함수의 개수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이쪽에서 합성함수 파트에서.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어.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또 좋아하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조합 파트에서는 조합 파트. 우리 토너먼트하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서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의 그래프. 이거는 잘해두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합성함수라는 거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면 판단이나 이런 것도 좀 용이하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왜 살짝 떨어졌느냐? 이제는 미적분 2를 수능에 안 보죠. 미적분 2가 원래 이과 근본이었는데 수능에서는 이과는 무조건 미적 2를 선택하는 그런 근본 과목이었는데 미적분 2가 바로 합성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함수를 막 지들끼리 막 합성을 해요. 그러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했어. 혹시 들어봤을 수 있어? 그 약간 대치동 어둠의 기술 N축이라고 막 축 비틀어가지고 뭔지 모르니? 들어는 봤지? 뭐 쇼츠 이딴 걸로 못 봤어? 그런 거 본 적 없어? 있는데? 대치동 어둠의 기술까지만 쳐도 나와요, N축은. 자, 아무튼. 보다 보면 재밌어. 자,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런 거 해볼게요. 쉬운 거 할게. 너가 1, 2, 3, 4까지. 또 1, 2, 3, 4.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계. 이렇게 생겼어. 너가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여기 F. 아, 오늘 공부 많이 된다. 자, 이렇게. G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갈까? 4, 2, 1. 자, 이렇게. 선생님이 F합성 GX를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G합성 F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그린 건데 일단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이 합성함수는 사실은 HX인 거야. 새로운 HX. 어차피 HX라고 해봐야 X의 변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합성함수의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인 거냐면 처음에 X가 변해. X가 변하면서 누구를 결정을 지어주냐면 GX를 결정을 지어줘요. GX가 정해지면 다시
f에 들어간 뭔가가 들어가면서 함수값이 정해진다고. 즉 최종적으로 함수값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fx야. f. 근데 그 속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거는 gx라고. 그지? 그래서 두 번의 변화가 있어. x를 대입하면 처음에 gx 함수값이 정해지고 gx가 정해지고 나면 그에 따라서 fx 함수값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봐봐. 함수값을 x의 변화에 따른 gx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볼게. x는 0부터 4까지 보통 커지는 방향으로 관찰을 해요. 그럼 x가 처음에 0에서 출발했고 4까지 갔거든? 근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겨. 어디서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1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죠?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단 말이야. 함수값 자체가. 그래서 1이라는 경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에 맞춰서 g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 gx라는 함수는 처음에 0일 때 2부터 출발을 합니다. 2에서 시작을 했고요. 1이 된 순간 0이 됐고 다시 4가 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2에서 0으로 0에서 4로 변화하는 중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지? 즉 x가 0부터 4까지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gx는 2에서 출발해서 함수값이 0 갔다가 4로 가야 돼. 0 갔다가 4로 가는 이 gx라는 값을 다시 f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 자체는 f는 gx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2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즉 출발을 여기서 출발합니다. 됐어? 됐지? 그럼 2에서 출발해서 x값이 어디까지 변화해야 돼? 이 x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로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x가 아니라 gx가 돼야 돼요. 사실은. gx를 너의 x자리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0까지 간다고. 0까지 갔다가 다시 4까지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에서 0, 0에서 4를 표현해 봅시다. 2에서 0 갔다가 4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너네가 함수값의 변화를 생각을 해봐.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자. 그럼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은 내가 처음에 0부터 1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0부터 1이 있고 이쪽이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이쪽은 사실은 gx인 거야. 사실은 fx인 거지. fgx. 이렇게. 그럼 처음에 2를 넣어. 그러면 0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와. 그래서 4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x가 1이 되는 순간 얘는 2에서 0으로 떨어지죠. 얘가 2에서 0으로 가는 동안 이 함수값 자체도 4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1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 0부터 4까지 변화해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gx가 커져가는 동안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커졌다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4인데 1과 4의 정가운데 누가 있냐면 2분의 5가 있거든. 자, 2분의 5가 될 때까지는 증가한다고. 근데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4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4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겠죠. 요게 지금 그린 게 hx가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 사실은 이 합성함수는 첫 번째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뭘 본다? 처음에 x의 변화에 따른 gx의 변화를 봐. gx의 변화는 2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그지? 자,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2에서 출발해서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야. 작아졌다가 커지는 동안에 얘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꺾이는 점을 보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서도 2에서 꺾이잖아. 그래서 겉에 있는 함수, 겉에 있는 함수. 겉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 겉에 있는 함수가 변화가 있는 이 꺾이는 점을 속에 있는 함수에 함수값에다 그어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뭘 보조선으로 그어주냐면 y는 2를 갖다가 그어준다고 이렇게. 이거를 그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어요. 봐봐.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1과 4니까 2분의 5지. 2분의 5가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 이 y는 2를 왜 긋냐면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2에서 0으로 변화를 했어. 2에서 0으로 내려왔죠. 근데 다시 1부터 2분의 5까지 가는 동안에 이 gx 함수가 0부터 2까지 변화를 했는데 그럼 0부터 2까지 변화하면서 다시 올라가지. 근데 2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의 기점이 요 x 좌표 기준은 2분의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는 2에서 fx가 원래 변화가 있으면 속에 있는 함수에다가 y는 2를 갖다 보조선을 그어준다고. 그러면서 만나는 경계에서 사실은 얘네는 항상 다각형 형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선들 선분 연결한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 밑에다가 함수값 쓰고 쭉쭉쭉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마지막에 hx 함수값이 있고 여기서는 2일 때 4였고 0일 때가 0이고 여기일 때가 아까 얼마야? 2였죠. 2. 그러니까 다시 4가 되고 4가 되면서 다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 0일 때 4, 0,4, 1일 때 0, 1,0, 2분의 5,4, 2분의 5,4, 마지막에 4,2, 4,2 이렇게. 요 밑에 것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거쳐간다는 게 가운데 거는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엔 필요가 없고 첫 줄, 마지막 줄 이렇게. 거꾸로 해보세요. G합성 fx 그려봐. 자, G합성 fx를 그릴 때는 무슨 보조선이 필요하겠어? 여기서는 y는 2가 필요했어. 왜? fx라는 함수가 2에서 꺾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G합성 fx를 볼 때는 gx 기준에서 어디서 꺾이는지를 봐야 되잖아. gx는 1에서 꺾이지, 그지? gx가 1에서 꺾인다는 건 fx에다가 뭘 보조선으로 그어? y는 1을 보조선 긋고 시작한다면 경계 쓱쓱쓱 그으면 끝이라고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고 푸셔도 되지만 기계적으로 풀 때는 그렇게 한다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요번에 한번 하고 내신 끝나고 함수 파트 한번 조금 더 할 겁니다. 종강을 하고 조금 더 할 거예요. 뭐 먹어? 정체가 뭐야? 아, 단계만 줘. 빨리 그려봐 너도. 여기 말고 연습장에다 그려. 틀리면 안 되니까. 아, 요거는 개념만 썼구나. 종이 같은 데 쓰세요. 그리세요. 선생님 그렸어? 빨리 그려야 돼. 머릿속으로 그렸어? 혹시 N축 궁금한가요? N축 알려줄까요? 너무 궁금하죠? 자. 네. N축은 뭐냐면 이걸 90도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gx 입장에서 함수값의 축이지. 근데 gx의 함수값이 fx 기준에서는 뭐가 돼? 정의역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90도를 돌려서 여기다 일치시키는 거야, 이렇게. 쟤를 그려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fx야. f가 이렇게 생겼으면 g가 이렇게 생겼거든. gx, fx.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준다. 이거에 이렇게 간다. 이쪽이 g, 이쪽이 f. 막 실근하고 막 그런 거 할 때 원래 많이 그릴 때는 그냥 요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그렸어? 민규 그렸어? 잘 모르겠어? 그려야 된다고? 그려야 되지, 내가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0부터 4까지 변하는 동안에 4 갔다가 다시 2로 가죠. 그러니까 4에서 0 아니지? 처음에 0에서 출발하니까 0에서 4 갔다가 다시 2로 돌아가야 돼요. 얘 입장에서. 얘가 너잖아. 증가 감소. 그럼 여기서는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야 된다. 함수를 그릴 때.
갔다가 돌아온다. 이거는 어려워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내신에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자, 한번 해볼게. 봐봐. 내가 아까 보조선으로 뭘 그려달라고 그랬냐면 얘가 꺾이는 순간이 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y는 1을 그릴 거야. 왜 y는 1을 그리냐면 지금 gx 속에는 fx가 들어가 있어. 그지? 이 fx라는 게 변화를 할 때 x였더라면 gx는 0부터 4가 하는 동안에 x가 1일 때 꺾이는 어떤 변화를 거쳐요. 그죠? 근데 gx 안에는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fx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fx가 1이 되는 순간이 특별하다고 gx 입장에서는, g 합성함수 fx 입장에서는. 그래서 fx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y는 1을 갖다가 그은 거예요. 그럼 여기 2분의 4니까 정확히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y는 2x짜리 직선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세로선은 2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2 하나 그으면 끝이야 사실은. 왜냐면 2분의 1에서 1이 되면서 gx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fx 자체 입장에서는 2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밑에 거 지울게요. 자, x 입장에서는 0에서 2분의 1 갔다가 2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4에서 끝나게 됩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0일 때가 0이죠. 2분의 1일 때가 1이고 2일 때가 4고 4일 때가 다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hx 거꾸로 합성한 거를 kx라고 부를게요. kx 입장에서는 자, 0일 때는 일단 얼마야? 여기다 0 들어가면 2죠. 2에서 출발하고 1 들어가면 0이고 4 들어가면 4고 2 들어가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라는 점은 여기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맞아? 그럼 높이의 3분의 1이겠죠? 얼마겠어? 3분의 4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비율로 찾는 겁니다. 비율로. 자, 이제 다 했죠? 그려볼게요. 2분의 1, 2, 4. 처음에 2에서 출발하고 0을 갖다가 4를 갖다가 다시 4분의 3이니까 이 정도. 3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x값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고 x의 변화에 따라서 속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 있는 함수를 어떤 문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변화에 따른 마지막에 겉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을 받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2분의 1은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지금 우리는 gx 안에 fx가 들어갈 예정이거든. fx는 x가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0에서 1을 거쳐서 4까지 갔다가 다시 2로 돌아와요. 그래서 0, 2, 4거든 기본적으로 fx 함수값의 변화 자체가. 근데 g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이라는 순간에 함수가 꺾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함수로 바뀐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함수와 1부터 4 사이의 함수가 달라요. 근데 gx에 지금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fx가 들어가잖아. fx 입장에서 fx가 언제 1이 되냐면 2분의 1에서 1이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x가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fx가 0부터 1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그려지고 다시 2분의 1부터 2까지는 1부터 4니까 이 구간이 다시 그려지고 다시 2부터 4까지는 4에서 2로 떨어지면서 4에서 2까지를 딱 다시 거꾸로 그려준다고. 근데 너가 2가 되는 순간에 함수값이 3분의 4예요. g2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보통 굉장히 어려워요. 좀 어려워하고 개인 차이가 좀 큰데 아마 너네 이거 본 적 있을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뚝딱 이거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fx. 근데 f 합성, f 합성, f 합성 10개는 2분의 1의 모든 근의 합.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라고.
자, 그럼 F, 합성 F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F에다 다시 F를 넣을 건데, X는 처음에 0부터 4까지 변화를 해.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함수 값은 4에서 0 됐다가 다시 4가 돼. 그지? 4, 0, 4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4에서 출발해서 4, 0, 4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그리나 여기서 여기로 그리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건 달라지지 않지. 그러니까 두 번을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린다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한 번 합성을 더하면 얘를 또 F에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또 0에서 4까지 다시 0으로 갈 거니까 이제 4, 0, 4 갈 거니까 4, 0, 4가 된다고. 그럼 요게 두 번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F, 합성 fx인데 한 번 더하면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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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와요. 봤을 거야. 근데 이거를 10번을 합성을 하겠대. 한 번을 합성할 때마다 이 V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2배씩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두 번을 반복을 하는 거니까 항상 4, 0, 4 가면 4, 0, 4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그려준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간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몇 개겠어? 10개면? 개의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막 근데 거기다가 y는 2분의 1을 그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칭이니까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모습 자체가 x는 2의 대칭이니까. 그럼 실근 자체는 2의 10승계 곱하기 이렇게. 답은 뭐 2의 11승.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합성함수와 관련된 뭐 되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요게 좀 쉽고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얘는 대칭성이 없죠. 대칭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이런 걸 합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는 이렇게 해결한다. 됐죠? 다음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많이 했고. 보자. 역함수,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거, 치환해서 푸는 거, 뭐 거꾸로 찾는 거 할 수 있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고, 역함수 그리는 거 있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역함수는 y는 x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 정도만 볼까? 이거는 알 것 같긴 한데, 역함수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역함수 문제라 하면 여러분이 증가함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 대한 이제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사실 감소함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와의 교점을 보면 되죠. 교점. 근데 문제는 감소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나왔던 f 합성 fx 는 x를 푸는 것과 동일한데, 당연히 y는 x와의 교점도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알파, 베타, 아니지 a, b라고 할게요. a, b, b, a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쌍은 정확하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증가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y는 x를 갖다가 긋고 역함수를 그려봤자 어차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거는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내신 문제에서는 무조건 감소함수를 잘 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밖에 잘 다루지 않거든요. 역함수는 대체로 증가함수를 많이 냅니다. 전에 이제 중동고등학교 대수 기출문제 중에서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거든. 2학년 1학기 내신에. 그때 이제 애들이 많이 헤맸어요. 왜냐면 이 감소함수 줄은 몰랐던 거야. 혹은 애들이 원함수와의 교점은 이거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남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감소함수는 짝으로 존재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어떤 모습이 가능하냐면 뭐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감소함수. 근데 y는 x가 있어. 물론 y는 x와의 교점 자체도 당연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일 수밖에 없지. 왜? 애초에 역함수라는 거는 너를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대칭을 시켜보시면 약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너의 역함수가 되겠죠. 맞아? 근데 보시다시피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점들이다. 예컨대 너가 a, b면 너가 b, a가 될 수 있고 이런 c, c가 되는 이런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어떤 감소함수가 있었어. 감소함수인 fx가 있고 그 fx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3개를 줬어. 예를 들면 문제에서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의 x좌표가 뭐 이렇게 줬어. 1, a, 1, 2, 4 이렇게 줬대. 그렇다는 거는 해석상 무슨 소리냐면 1,4를 지나고 4,2를 지나고 2,2를 지나겠구나 이렇게 된다. 보통 서로 대칭이 되면 항상 가운데 게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지? y는 xy 교점이 되겠죠. 항상 가운데 게 y는 x 교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쌍으로 존재한다고. 만약에 뭐 5개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겠어? 이런 모습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y는 x 위에 있고 얘네가 y는 x 대칭일 순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교점이 3개인데 얘가 y는 x 위에 있고 얘네가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냐고. 항상 3개 중에서 가운데 게 y는 x 대칭. 만약에 5개면 5개 중에서 가운데 게 y는 x 요렇게 대칭이라고. 크기 수는 나열을 했을 때. 그게 이 유형의 특징이라고.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쌍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정 가운데 게. 그리고 보통은 홀수계가 존재해요. 왜 홀수계가 존재할까? y는 x와의 교점이라는 건 애초에 감소함수는 몇 개까지밖에 없겠어.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 감소 증가니까 하나밖에 없어. 증가하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y는 x는 무조건 한 개. 나머지는 쌍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혼자, 나머지는 커플. 이렇게 돼 있다. 됐지?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빨리. 아이, 11시에 갈 거야. 네, 어차피 저희는 11시 반에 가. 빨리 하자. 152번. 보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찾아주시면 되고, x에서 x로 가니까 0부터 4, 0부터 4.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러는 거야? 약간 대화 내용이 예상이 간다. 자, 근데 0부터 3까지랑 3부터 4까지인데 조용히 해라. 3 들어가면 0, 4 들어가면 1이죠. 자, 이렇게 연결. 그럼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비어있죠.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거꾸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꼭 연결이 될 필요는 없어요. 꼭 연속함수일 필요는 없고. 근데 보니까 A, B가 상수이고 근데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지.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등호 들어갔고, 자, 여기 등호 빠졌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만약에 함수값이 어디가? 오른쪽에? 이쪽에 들어갔네요.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에 채워져 있으면 얘가 함수값이 두 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개형 중에서 이제 요 모습이 돼야 된다. 뭐 구하는 거야? F1? 자, 3 가는 동안에 얼마 갔어? 3 갔네? 최고창 얼마야? 얼마? 최고창 얼마야? 3일 때 3이면. 어떻게 1이야? 어떤 관계 있어? 너랑. 꼭지점에서 3분의 1이긴 한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부호 음수잖아. 위로 몰락하잖아. F1이잖아. 1이면 1 갔으니까 얼마 간다? 3분의 1 간다. 4 빼기 3분의 1 답 5번이에요. 넘어갑니다. 153번.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죠. 누가 항등함수고 누가 상수함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항상 7이래. 더하기 gx hx는 7. 마지막에 너를 구해봐라. 자, fx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그죠? 얘는 항상 x예요. 그리고 gx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입니다. 항상 상수이고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hx 입장에서는 너는 7 빼기 상수를 k라고 할까? 빼기 k 빼기 x야. 자, 어떤 모습이 될까? 얘가 지금 1, 2, 3, 4, 5인데 1, 2, 3, 4, 5 1, 2, 3, 4, 5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 얼마를 지나야 돼? 1,5를 지나가야 돼요. 1 들어가면 k는 1. 끝. 그래서 hx는 누구다? 6-x입니다. 다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볼까? 154번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애들이 좀 진정이 됐네요. 이번 내신은 선생님이 한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아마 그때 작업해서 그때 비슷하게 일단은 그거 주고 뭐 사실 그때 여러분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 내신 기출이랑 해서 하겠죠? 그럼 방식 자체는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근데 너네가 그게 좀 다르고 신내시 핸드폰 주시죠. 몰라? 근데 그쪽 이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과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때 그쪽 가서 할 거야 수업은 여기서 안 하고 그렇다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가 강의실이 비면 그게 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니다 3층이 빈다. 3층을 비우고 여기서 수업을 하시나 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먼저 하고 얘기했어. 해? 여기 사와요. 서정이 채윤이 아니 정채윤? 네, 알아요. 걔도 여긴데. 걔도 우리 반 올 거예요. 진짜요? 응. 와, 걔도 구룡 아니야? 맞아요. 그렇다는데? 응. 저 걔랑 초등학교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채윤이 나랑 수업한 적 있는데. 응? 한 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이렇게 내신 100점 맞았대요. 아 근데 걔는 저거야. 걔는 주 1회 수업 듣는 애. 아예 다른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이관에도 있는 애가 아니야. 아, 내신서 같이 들어요? 지금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아까 카톡 왔어. 채윤이도 열심히 하지. 얼굴 맞았던데요? 그래?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
근데 채윤이가 동기화보다 진도가 약간 늦어가지고 원래는 이반을 5회 만에 했었는데 안 왔었어. 지금 그쵸. x제곱 더하기 2x 있고 2차 함수 있고 일단은 ht라는 게 치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이차 함수잖아. 어떤 관계에 있을지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민규 빨리 그래프 그려봐, 빨리 해봐. 또 펜 놓고 놀고 있지 말고. x제곱 더하기 2x랑 x-m의 제곱 더하기 m이랑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거 이외에. 둘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죠? 모두 다 ymax 위에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느낌 있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ymax를 딱 그려주시고 2차 함수를 꼭지점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어쨌거나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는 어렵지, 그지? 최고차항 개수가 같을 때는 실근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yx는 필요 없긴 한데 뭐 그랬다 지우셔도 되고 약간 이런 관계 위에 있겠구나 꼭지점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다가 y는 t를 갖다가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할 거거든. 선생님 일단 대충 한번 그려봤어. 자, 그러면 식은 하나, 둘, 만약에 밑에서 접하면 3개,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거랑 접한 거 사이로 지나가면 4개, 요때가 다시 3개, 다시 4개 이런 식의 교점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지? 즉 치역의 원소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0, 1, 2, 3, 4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뭐래? 19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지금 x는 t 또는 저거니까 요 모든 실근의 합이 아니라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모든 실근 자체를 합을 하셔야 돼요. 모든 실근의 합에다가 그거를 어떤 ht로 해놓고 그 ht가 치역이 유한계라는 거지. 자,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여기 너희 대칭축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있죠. 여기 x는 m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가 나? 아니죠. 마이너스 1. 왜 마일밖에 없으니까 실근 하나. 마일. 마일 아니야? 대칭축. 요렇게 지나가면? 요렇게 지나가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개니까. 가다 보면 요렇게 될 수 있거든? 밑으로 접할 수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뾰족한 거랑 접하는 거 사이로 지나가면 4개인데 이쪽 2개, 오른쪽 2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m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요렇게 세 점에서 요렇게 요게 가능하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는 경우 너랑 이렇게. 근데 요 교점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알파라고 불러볼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개씩 더한 다음에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빼기 알파 이런 게 될 수 있어. 참고로 알파는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2x랑 x제곱 빼기 2 m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까지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쇽쇽 넘어가서 나눠주면 나오지 않아? 얼마 나오니? 2분의 1 딱 나오나요? 쇽쇽 그죠?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그게 요거네. 응? 아, 이 m인가요? 2분의 m? 이렇게. 그래서 요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m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럼 요거를 이제 다 더한 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19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돼서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을 그린 거잖아. 근데 이거에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이 같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y는 x 위에 있는 게. 그럼 여기가 마일이면 m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1 가려면 y는 x 위에 있으면 0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m 값은 뭐래? m 값은 양수래. 즉 얘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무조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만나기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개형이 맞아요, 사실은. 개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한 게 19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150. 5번을 넘어가서 합성함수 몇 개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몇 개 하고 우리 역함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은 눈으로만 풀어볼까요?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금 아니 역함수랑 합성함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합성함수 지금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아니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속에 있는 함수에 누가?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끝이야. 왜냐면 속함수를 네가 막 대응을 시켰어. 근데 그 원소 중에서 겉함수의 정의역이 없는 게 있으면 함수값이 없는 게 있다니까. 오갈 곳이 없는 애가 생겨. 그러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각 함수의 치역을 골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fx의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 그냥 물결로 쓰겠습니다. 마일 물결 2. gx는 어디? 0일 때가 최소죠? 0부터 물결 2. hx는 마일일 때가 최소지 0부터 2일 때가 3. 자, 0부터 3을 어디다 넣으면 정의가 안 될까? gx다 넣으면 안 되겠네. hx를 gx다 넣으면 합성함수 답이 4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범위 큰 거 찾고 넣으면 되잖아. 큰 게 벗어나겠지 뭐. 작은 건 잘 안 벗어나겠지. 괜찮죠? 뭐 이런 거 어렵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류의 문제가 바로 158번인데 좀 더 쉽긴 한데 자, 얘는 지금 3개짜리죠. 3개짜리를 계속 합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합성해 보세요. 옆에다가 1, 2, 3, 1, 2, 3 해서 한 2줄만 더 쓴 다음에 이 합성함수 모양대로 계속 보내봐. (158번) 보는 거야. 1, 2, 3 옆에다가 1, 2, 3, 1, 2, 3 쓰라고. 세로로. 지금 1, 2, 3, 1, 2, 3 두 줄 써있잖아. 옆에다 2줄 똑같이 더 쓰라고. 1, 2, 3,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이제 F로 더 보내세요. 1이 3으로 갔으니까 3은 다시 2로 가고 또 2가 1로 갔고 1은 다시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항등함수가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게 돼 있어. 몇 번을 보내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 F가 몇 번 가면? 아직 안 했나? 그렇죠. 알았어. 내가 할게. 봐봐. 지금 처음에 준 게 이거잖아. 2, 1, 3, 2, 1, 3. 이 모습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냥. 이거 두 번 그리라고. 이거 시키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봐봐. 이제 한 원소만 놓고 보는 거야. 1은 어디로 가? 3 갔다가 2 갔다가 1 가지. 이렇게 갔지. 됐지? 2는 1 갔다가 3 갔다가 2 갔지. 다시 자기 시간수 오고 3도 1 갔다가 1 갔다가 3으로 가지. 이렇게 온다.
이게 3개짜리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F합성, F합성, FX 이것도 있어. 근데 뇌절이야 이러면서 넘어갔잖아.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3개짜리 3번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근데 뭐라고 돼 있어? F 10번 하고 아니 100번 하고 1. 그러면 F1이랑 똑같겠지? 왜? 3번 할 때마다 똑같아지니까. F 200번 하고 3. 그럼 F2 3이겠죠? F 2번. 2번에 3 이렇게. 요거 하시면 돼요. F1은 3. F 2번 하면 3에서 2번 가면 쇽쇽 1. 301은 2 이렇게 되는 답은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160번은 아까 설명했던 그거고요. F합성 FX죠? 160번 보세요. F합성 FX 는 FX지? fx를 t라고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y는 t를 쭉쭉쭉 그으시면 되는데 지금 y는 xy 교점 있죠? 만나는 교점에서 가로로 선분 쭉쭉 그으세요. 가로로 쭉쭉 그으면 다시 그것이 f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맨 아래 거 그으면 몇 개? 교점 4개잖아. 그 중에 맨 아래 거 그 가로로 그으면 몇 개 만나요? 4개 만나죠? 그 바로 위에 거 그으면 4개고 그 위에 거 그으면 그 다음 것도 즉 4, 4, 2, 2 답은 12개 넘어갑니다. 161번 해보세요. 역시 fx를 치환을 해서 푸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fx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fxt라고 치환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건 ft는 o-t 다시 fx에다가 는 t를 단계별로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우리가 fx를 t라고 치환을 했고, 그 지금 현재 이게 fx 그래프인데, ft는 o-t를 푼다는 건 fx는 o-x를 푸는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5 빼기 x라는 그래프를 위에다가 얹었어요. 얹어보시면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구간별로 써있진 않지만 이런 2개의 직선이기 때문에 너랑 x 플러스 2 풀어주시고, 너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에서 x 값이 나와요. x는 2분의 3 나오죠? x는 얼마야? 2분의 7이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얘랑 약간 이상하다.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아닌가? 아, 4가 아니지면?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 선생님 숫자를 잘못 썼어. 그러면 3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fx는 2분의 3는 3 이렇게 한다고. 는 2분의 3은 밑으로 지나가겠죠? y는 2분의 3. 그 다음에 는 3. y는 3. 그래서 최종적인 실근은 하나, 둘, 3개 만들어져요.
실근의 합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 이제 x 플러스 2가 3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3인 거랑 2분의 3인 거 계산하시고 끝. 이런 문제죠. 자, 162번 하고 역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62번 선생님이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9까지 x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는 뭐냐면 3의 k승의 1의 자리수래요. 이거는 3의 k승의 1의 자리수. 1의 자리수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1의 자리수만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에서 집합 A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합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고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FA는 A의 어떤 원소이고 F합성 FA는 항상 7이 된다. 그리고 대소 관계상 항상 크거나 같은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볼까? 1, 2, 3, 4, 6, 7, 8, 9 1, 2, 3, 4, 5, 6, 7, 8, 9 여기서 여기로 가는 F를 한번 구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의 1승의 1의 자리수는 3이에요. 3의 제곱의 1의 자리수는 9입니다. 3의 3승의 1의 자리수는 7이죠. 4면 1이고 자, 여기부터는 반복이 되기 시작해. 어떻게 반복이 되기 시작하냐면 3의 4승의 1의 자리수가 1이잖아. 그럼 81인데 81에다 3을 곱하는 것보다는 1에다 그냥 3을 곱하면 1의 자리수가 3이 나오죠. 그래서 5부터는 다시 3이 나오고 다시 6은 9가 나오고 7은 다시 어디 갔어? 2일 때가 3일 때가 7인 거. 7은 다시 7이 나오고 그리고 8일 때는 다시 1이 나옵니다. 우와 차. 마지막으로 9일 때는 3이 나오겠네요. 자, 뭐 이렇게 생겨서 알아보긴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끼리 이렇게 같은 데로 가고 얘랑 얘랑 같은 데로 가고 얘랑 얘랑 같은 데로 가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 데로 가고 얘도 역시 똑같이 갑니다. 자, 약간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x의 어떤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원소가 이제 2개 이상인 A인데 우리는 FA는 A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F합성 FA가 항상 7이래. 지금 잘 보시면 함수값이 7인 게 누가 있냐면 그죠. 3하고 7이 있어요. 3하고 7. 즉 FA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냐면 3하고 7이 가능해. 그지? 그러면 다시 함수값이 3이 되는 거는 또 누가 가능하냐면 1, 5, 9가 가능해요. 그래서 F 어떤 A가 3인 A는 1, 5, 9. 그래서 실제 이런 합성함수가 7이 되는 경우는 실제 요걸 만족하는 A는 15937입니다. 15937. 13579. A가 가능한 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FA를 A라는 집합 안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고 그럼 내가 만약에 1이 너의 원소야. 근데 1의 함수값은 3이지. 근데 3이 그럼 A에 다시 들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FA는 항상 A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1이 만약에 A면 3은 A에 들어가야 돼요. 역시 5, 9도 마찬가지. 이렇게 1, 5, 9 중에 A의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3은 원소가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게 되면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7이면 7이 A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7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7만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3하고 7만 자기 원소일 수도 있어요. 1, 5, 9는 옵션이다. 그래서 7만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3이 A의 원소면 7은 같이 원소가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은
만약에 1, 5, 9 중에 하나라도 원소가 되면 3이 되고 7이 자동으로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건 7 하나 혼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런 조건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대소관계. x보다 y가 크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대. 자, 일단은 1이 3 되는 거 괜찮아요, 그죠? 1, 3. 그 다음에 2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나? 2 같은 게 포함되면 2는 9로 가잖아? 근데 9의 함수값은 3이 되기 때문에 F 합성 FA가 7이 나오지 않지, 그지? 즉, 애시당초에 요거를 만족하는 A는 요것들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1, 3, 5, 7, 9 중에 고르는 수 밖에는 없어. 그럼 F1은 3이고, F3은 9, 그 다음에 F5도 3, F7이 7, F3이 9가 아닌데? F3 7 아닌가? F3 7이다. 그 다음에 F9가 3이란 말이야.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내가 1이 원소야. 1이 너에 들어가면 3, 7은 자동으로 들어간다지. 즉, 요게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요. 그럼 봐봐. 1보다 3이 크지? 3보다 7이 커. 3보다 7이 크고 7보다 7이 크거나 같아.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5를 포함을 하지? 얘를 포함하면 얘가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야 되지. 3보다 5가 큰데 3보다는 7이 크지. 거꾸로.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대소 조건을 못 만족시키는 거 보여? 3보다는 5가 크지만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졌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1, 3, 7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3, 7만 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모든 원소의 합이 동그라미 최대값.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즉 A라는 거는 1, 3, 7로 구성되어 있는 거 괜찮고 3, 7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7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원소의 개수 2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답이 이제 요게 되겠죠. 답은 11이 된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넣어봤고, 뒤에 이제 역함수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데 딱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쉬운 거 할게요. 뭐 할까? 165번 같은 거 쉬워 보이지 않나? 165번이랑 여러분이 166번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서 하나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너네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제일 뒤에 171번 어려워 보이니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65번 얼른 할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합성 gx는 x를 만족하는 gx에 대하여 g합성 5의 값은 얼마인가? 자, 개념적으로는 역함수 개념이긴 한데 이런 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역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f합성 gx가 x로 간다고 해서 꼭 역함수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그게 되도록 하는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애초에 2를 위아래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나? 3 나오고 얘도 3 나오네.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지? 처음에 0, 아니지 0이 아니구나. 그냥 마이너스 2짜리 그래프로 가다가 2에서 꼭지점이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2, 3인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계속 감소하는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하지, 그지? 굳이 구하려면. 근데 G 합성 G 5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는, 애초에 G5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F 알파가 5가 되도록 하는 얘가 G5지. 이런 거지, 그지? 그러한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Y는 5를 갖다 긋는다고? 그럼 만나는 X좌표가 있어. 얼마나? 는 5? 1 나오나요? 1? 그럼 다시 Y는 1 긋는다고. 그러면 2니까 2 나오나?
그지? 그러니까 4네 4. 네. x좌표 4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냐면 G 합성 G5예요. 마지막 y는 4. 1, 2분의 1, 2분의 3 되겠네요. 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16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 그래프 그려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증가함수인 건 보이죠? 경계는 어디로 잡는다? 세로선분 x는 6에서 잡는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기울기만 살린다. 6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2분의 1, 6보다 클 때는 1 더하기 2분의 1, 즉 기울기 2분의 1짜리로 가다가 2분의 3짜리로 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6, 얼마니? 3인가? 즉 6,6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거든? 내가 6,6 왜 찍었을 것 같아? 뭐 그릴 거니까? y는 x 그릴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가다 보면 위에서 만납니다. 만나. 자, 그럼 이렇게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저기 대칭이니까. 그럼 이거 교점만 찾으면 되네. 얘랑 얘랑. 이 교점 얼마야? 이쪽이 누구니? 2분의 1 x네. 는 x네. 원점이네. 맞아? 이쪽은 얼마야? 2분의 3x 마이너스 6. 12,12가 되겠죠? 어, 6,6 뭐야? 6,3인데. 미안. 마지막에 넓이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심팔끈을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 길이가 3이니까 가로 길이 10이면 36에 18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선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3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6이에요. 직각이고 그럼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얘는 너 2분의 1, 얘는 너 2분의 1.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의 차이에다가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 차이를 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넓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171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고 역함수를 갖는 fx, g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x가 y는 x가 아니라 x 빼기 2네. 조금 특이하고 f는 x 빼기 2 인 상황. 좌표 평면에서 fx의 그래프는 y는 kx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만 만나고 두 점 a, b는 원 너의 위에 있대요. a, b의 현의 길이가 2루트 13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너의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봐라. 아직은 뭔 소린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fx는 kx 너가 두 점 A, B에서 만나요. A, B에서 만나고 근데 A, B의 길이가 2루트 13인데 지금 원 자체가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 보이니?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역함수 느낌이 나지만 완벽한 역함수는 아니죠.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한번 넣어보는 건 어때? 자, 이러면 이제 역함수 느낌 아니야? 그지? 즉 얘는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f
x 플러스 아이고 2와 gx는 역함수가 됩니다. 이제 각각 역함수가 있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fx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취하면 gx가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원래 뭐 fx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알아보기 쉽게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f라는 도형이 있었어. 근데 너가 마이너스 2만큼 왔어. 그리고 너가 대칭이 됐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죠. 너가 대칭이 되면 이 정도.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얘가 이제 g인 거죠. 얘가 f,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관계 있고, 그럼 fx와 gx는 어떤 관계 있을까? 얘가 지금 여기로 마이너스 2만큼 왔을 때 서로 y는 x 대칭이었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와도 괜찮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가 서로 역함수라는 거야. fx와 gx 플러스 2가 y는 x 대칭일 거라는 거지. 뭐 이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6이고, 근데 AB의 길이가 2루트 13이거든? 너가 y는 x 위에 있고 13,13. 그럼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봐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gx와 누구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 k분의 1 x 빼기 2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지? 이걸 이렇게 풀라는 소리일까? 이거를 보라는 소리일 것 같아? 뭘 보라는 걸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보라는 거야? 얘네가 서로 역함수고 y는 x 대칭이고, 얘와 얘의 대표적인 관계도 뭐야? y는 x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두 점이 a, b가 있다면 두 점의 y좌표가 있을 텐데, 그 두 점의 y좌표가 대칭이 돼서 두 점 알파 베타가 되는 거라고. 즉 결국엔 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a, b의 y좌표의 차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알파 베타의 차이예요.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원점을 지나가고 자 0,0을 넣으면 얘가 약간 이렇게 생겼지? 아닌가? 아니다 안 맞는다. 죄송. 원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2루트 13이잖아. 2루트 아니 말. 2루트 10, 13루트. 원점까지의 거리가. 근데 얘는 루트 13이잖아. 루트 26. 그럼 얘가 훨씬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훨씬 작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kx가 이렇게 지나가든 아래로 지나가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난 뭐만 보고 싶어? 두 점 y좌표의 차이만 보고 싶어. 그래서 편의상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2루트 13이면 수열말 내리고 요 길이가 루트 13. 근데 얘가 루트 26이지? 얘도 루트 13 되는 거 아니야? 1대 1대 루트 2 아니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거리가 루트 13이 돼야 돼.
어디가? AB. 여기. 루트 13 절반. 그럼 이제 요 y는 x 아니 13,13에서 kx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 되면 y는 kx 그럼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야? 13k-13인가? k를 1보다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는 루트 13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하시고 넘어가고 13 약분해 줄까? 13 약분할 걸. 그럼 k 아니지? 일단 제곱하자. 13의 제곱 k-1의 제곱 는 13의 k제곱 플러스 1. 요거 약분되죠? 정리만 할게요. 13 k 제곱 빼기 2k 플러스 1 빼기 k 제곱 빼기 1는 0. 인수분해가 될라나? 된다고? 됐으면 좋겠다. 12. 되나요? 33, 뭐? 왜? 마일 12, 마일 26, 26, 43, 5, 8, 18, 오, 오호. K는 1보다 크게 잡았죠, 선생님이? 3분의 2랑 2분의 3 어차피 서로 역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y는 x 대칭인 거고, 상관은 없고, K는 2분의 3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3이고, 그러면 이제 요 두 교점이 나오거든. 왜냐면 얘가 2분의 3x인데, 마지막에 너와 너의 요 y좌표의 차이를 구하는 건데, 맞나? 그지? 베타 빼기 알파 구하는 거니까. 잠깐만. 근데 K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 문제에서. 이쪽 구하는 게 맞고. 그거는 결국에는 얘 입장에서는 요거의 두 실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럼 얘가 누구냐면 아까 3분의 2x였죠? 3분의 2x.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에다가 요거 대입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잠깐만. 차이자. 두근의 차이 공식 써야 되겠네. 근데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죠? y는 3분의 2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x 빼기 13의 제곱 y 빼기 13의 제곱은 26. 이거 대입해서 두근의 차이 공식을 쓰시면 된다. 다른 방법,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점에 좌표가 나오지 않니? 무슨 얘기냐면 굳이 두근의 차이 공식 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거 기울기 알잖아. 2대 3대 얼마야? 그러니까 여긴 사실은 4고 6인데 답은 그럼 6이죠. 이렇게. 답이 6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이게 중요해. 너와 최종적으로는 너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전체적으로 y는 x 대칭이 된다. 그림을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